기자수 안지용입니다. 미스터트롯2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긴 기다림이었죠. 시즌1 마지막 시청률 기억하시죠? 35.7%,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즌2가 포문 열었는데 첫 회 시청률 20.2%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나오는 성적이에요. 왜냐면 시즌1의 1회 시청률이 12.5%였거든요. 이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스터트롯 시즌2의 마지막 성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최고의 1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분당 최고 시청률 21.2%를 기록한 유소년 형부 박성훈이 부른 엄해였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2 시즌2를 제가 보면서 일단 제 눈에 벌써 톱3가 보였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 중에 특히 제가 한 명을 얘기할 거거든요. 이 세 명은 톱3 안에 반드시 들 겁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전 다시 한번 느낀 건데 김성주, 장윤정 콤비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고 또 단단합니다. 김성주 씨가 먼저 무대에 올라서 전체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무게로 잡아줘요. 그리고 마스터석에서는 장윤정 씨가 또 중심을 잡으면서 촌철살인 멘트를 날립니다. 두 사람이 정말 양대축이거든요. 무대 위 그리고 마스터석에서 각각 딱 기둥처럼 서 있으니까 무대 전반적으로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붐은 어땠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붐. 이래만 봐서는요, 붐이 엉덩이가 살짝 무거워진 것 같아요. 분명히 시즌1 때는 앉아있을 틈이 없었거든요. 계속 일어나서 춤을 췄는데 이번에 살짝 좀 더 평가하는 마스터의 느낌 나는데 그래도 붐의 이런 톡톡 튀는 진행과 순발력은 여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경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포문은 대학부가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풋풋한 외모에 반전가창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최수호였습니다. 등장할 때 이미 큰 헤드폰을 목에 딱 끼고 MZ세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왔죠. 그런데 부른 노래는 나훈아의 갈무리. 도대체 저런 MZ세대에게서 어떤 노래가 나올까 싶었는데 이분 판소리를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수한 국악 창법으로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했고 시작하자마자 올 하트가 터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태풍은 강진의 공짜를 불렀고요. 이전에 장윤정으로부터 받은 숙제를 완벽하게 풀어냈다라는 평가와 함께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분이 물건입니다. 진성의 못난 놈으로 무대에 오른 박지연. 일단 외모도 수려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좀 되게 쉽게 편하게 부른다는 느낌이에요.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첫 소절에 끝났다. 이런 극찬이 나왔습니다. 벌써 우승 후보란 얘기도 나왔고요. 곧바로 올 하트가 나왔거든요. 이전 시즌 최단기 올 하트는 이찬원 씨였는데 이번 최단기는 박지현이었습니다. 채 1분도 되기 전에 올 하트가 터졌죠. 자, 다음은 리틀 홍진영으로 유명한 트롯 영재 출신인 장송호가 현인 선생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습니다. 이 감성을 고스란히 살려낸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제는 영재가 아닌 어엿한 성인 트로트 가수로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고 역시 올 하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등장과 함께 여성 마스터들의 눈도장을 받은 그 출연자, 바로 슈퍼모델 대상 출신 윤준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외모, 허우대만 멀쩡한 게 아니라 노래 선곡을 굉장히 잘했어요. 장윤정 씨의 카사노바를 불렀는데 원래 여성의 노래였죠. 이걸 남성이 부른 거예요. 근데 남성적인 그 힘과 또 적절한 끈적끈적함이 여심을 흔들었습니다. 장윤정 씨 원곡자의 평은 남자가 부른 카사노바 중 가장 완벽한 무대라고 찬사를 보냈고요. 김연자 씨는 첫 소절을 듣자마자 정말 표정 자체가 멍하진 느낌이었어요. 흠뻑 빠져들어서 그 무대를 즐기는 느낌. 역시 결과는 올 하트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진성의 기도합니다를 부른 강재수, 송가인의 서울의 달을 부른 임채평도 올 하트를 터뜨려 대학부는 전원이 올 하트를 받아 다음 라운드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의외의 복병이 숨어있는 유소년부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일자 바가지 머리를 하고 나온 송도연 군입니다. 수줍은 모습을 보이는데 막상 딱 노래 전주가 나오자 또 표정부터 변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올 하트였고요.
김용임의 활활활. 이번에 또 김용임 씨 노래를 고른 참가자가 많았어요.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서지우. 그런데 락 기반의 굉장히 안정적인 창법으로 장윤정 씨로부터 심사가 부질없다. 이거는 그냥 합격이야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 올 하트를 기록했죠. 다음 등장한 정해준 군입니다. 박구윤의 나무꾼을 훌륭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김연자 씨의 극찬은 옆에서 노래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김연자 씨가 절로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잘 불렀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15개의 올 하트는 다 받지 못했고 하나 부족한 14개로 예비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송가인을 꺾은 그 실력자 박성훈의 등장입니다. 등장과 함께 다들 드디어 나왔다. 끝판왕이다. 나의 탑7이다. 뭐 이미 마지막에 결승을 치르는 탑7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끝판왕입니다. 박성훈 군이 등장했는데 어려운 노래를 선곡했어요. 나훈아 씨의 엄해입니다. 엄해. 이게 왜 어렵냐면은 나훈아 씨 노래 자체는 다 어려워요. 기교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빠져버리면 노래가 밋밋해지거나 나훈아 씨의 원곡이 계속 떠오르니까 원곡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박성훈은 자신만의 감성으로 섬세하게 표현했고 결국 올 하트를 끄집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은 독종부입니다. 독종부. 말 그대로 독종. 굉장히 질긴 생명력을 갖고 무대를 꾸민다는 이들의 등장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체 근육을 가진 고강민 씨였습니다. 허스키 보이스로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를 불렀는데 이것도 레전드잖아요. 이미자의 노래, 그것도 동백아가씨를 불러? 근데 고강민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허스키 보이스로 아마 남자가 부른 동백아가씨의 느낌, 새롭다는 반응이 쏟아졌고요. 결국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변남이 등장했습니다. 소변남. 이거 굉장히 좀 굴욕적인 별명인데 시즌 1에도 출연했던 이찬성 씨입니다. 이찬성 씨. 왜 소변남인가? 너무 소변을 오래 참다 보니까는 무대가 끝나고는 거의 실려 나갔죠. 그때 소변이 이렇게 마렵지 않았다면은 그때 합격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소변 때문에 탈락해 소변남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올 하트, 명예회복 역시 성공했습니다. 다음 원혁, 금잔디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람으로 올 하트를 받았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는 저는 트로트 자체 실력보다는 사연이 한몫했다고 봐요. 2년 만난 여자친구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 출연했다. 근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누구? 뽀시기 이용식 씨입니다. 딸을 2년 만나는 동안 이용식 씨는 딱 3초 마주쳤대요. 마주쳐서 인사했더니 택시 타고 바로 가버리셨다는 거죠. 딸의 남편감으로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오열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럼 왜 출연을 하게 됐나? 여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용식 씨의 아내가 남편이 트로트를 좋아하니 당신이 미스터 트롯 2에 한번 지원을 해보게 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를 원혁 씨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절절한 신경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서 결국 올 하트를 터뜨렸습니다. 마스터들도 눈물을 보였는데 진성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요. 불꽃 퍼포먼스와 함께 열정 넘치는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부른 이진규. 하지만 퍼포머의 느낌이 더 강했죠. 하트는 1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창정 씨의 문을 여시오를 부른 정영찬. 인체가 이렇게까지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절을 자유자재로 꺾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판토마임 정도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기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퍼포먼스의 신세계를 선보였지만 역시 가수로서 트로트 노래 실력만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이 기록도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4개의 하트였습니다. 예비 합격. 그리고 낮에는 노래 연습을,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며 어렵게 도전을 했다는 용호. 태진아의 당신의 눈물을 불러서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 트롯 1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현역부. 과연 시즌 2에서는 어땠을지 현역부 A가 등장했습니다. 현역부 A조의 첫 순서는 바로 최우진입니다. 현철의 아미새를 불렀는데 정말 현역부는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안정된 무대, 탁월한 꺾기를 바탕으로 여유 있게 올 하트를 받았고요. 자, 다음 송민준. 돌아가신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아서 주영국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불렀습니다. 역시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레전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분 반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장구의 신 박서진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죠? 장구의 신이 장구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마이크만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왜 나오게 됐나?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딜 나가면은 장구 치는 개 왔다. 장구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이름 석자 박서진은 많이 모른다는 거죠. 결국 다른 의미에서 자기는 또 다른 무명 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석자 장구가 없어도 박서진은 능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했고요. 정말 비장해 보였습니다.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부르는데 손을 발발발발 떨었어요. 사실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떨어지면 망신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진정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려다 보니까 그 무대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장구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박서진 씨의 손이 떨리더라고요. 결국 올 하트를 받으면서 정말 크게 한숨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명의 레전드죠. 오디션 끝판왕,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출신인 진혜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진혜성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다고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면서 또 도전장을 낸 겁니다. 워낙 탄탄한 팬덤을 갖고 있고 노래 실력도 탁월하죠. 과연 진혜성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이 지점에서 1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20.2%의 시청률이었죠. 그럼 올드스타가 꼽은 빅3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저 이번에 정말 좀 촉이 왔어요. 저 잘 맞추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승권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외모, 실력, 그리고 운. 운이 뭐냐고요? 외모가 뛰어나고 그럼 이제 눈길이 가죠? 근데 노래 불렀을 때 잘 불러요. 귀가 트이죠? 저 외모로 저렇게까지 불러? 근데 운이 뭐냐면 일단 대신이 좋아야 돼요. 나도 실력자는 저쪽이 실력자면 내가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곡을 잘해야 된다는 거. 이건 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승권에 근접하려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사연입니다. 사연. 그런데 이 사연이 잘 녹아들려면 제작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갖춘 한 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박지연입니다. 박지연. 자, 진성의 못난 놈을 불렀는데 일단 마스터로 앉아있는 진성 씨의 노래를 고른 것도 일단 눈길을 끌었고요. 이 못난 놈을 부른 이유가 본인이 어머니와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하시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도 살짝 보여줬죠. 고등학교 때부터 생선 비린내를 덮어쓰고 생선 가시가 온통 손에 박혀도 아프지 않았다. 세상 못난 놈 많다지만 우리 아들은 잘난 놈이란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다. 어머니와의 애틋한 사연. 그리고 여기 출연진 중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개인 사연 영상을 넣어준 사례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제작진 역시 박지연의 실력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 1회고 실제로 방송은 조금 앞서가도 녹화 자체도 절반도 안 갔기 때문에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일종의 공식입니다. 외모, 실력, 운 여기에 사연이 더해졌고 그 사연을 제작진이 뒷받침해준다. 그건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제작진 역시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이 좋은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지연 씨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본 적 있는데요. 어디서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요. 거기에 왜 나왔냐고요? 무명이? 장윤정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때 장윤정 씨가 후배들의 공연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방송된 거예요. 그때 장윤정 씨가 후배들의 가창력이나 무대 매너, 미션 수행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박지연 씨가 등장해서 홍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자, 저 정말로 촉이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박지연 씨의 행보를 보시고 박지연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소속사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거를 잘 보세요. 어쩌면은 제가 말한 지금 이게 성지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구냐고요? 한 명은 박성훈, 또 한 명은 진혜성입니다. 거기까지 너무 뻔하잖아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더 부연하지 않을게요. 박성훈은 이미 그 나이에 완성형 무대를 꾸밉니다. 재작년 미스터 트롯 1 할 때 정동원 군이 13살이었거든요. 박성훈 군 이제 13살 됩니다.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죠. 제2의 정동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고요. 진혜성, 사실 위험 부담은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통 트롯을 하죠. 그 기교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 트롯 이 흐름은 기교는 배제하고 굉장히 담백하면서 깔끔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진혜성 씨 기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세기 때문에 진혜성 씨 여전히 굉장히 강한 우승 후보로 점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 트롯 1회를 리뷰해봤고요. 자, 저희 올드스타 이렇게 1부 리뷰 마치면서요. 다음 영상 예고해드립니다. 첫 회가 20.2% 찍었는데 미스터 트롯에 지금 허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촉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제가 확률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